건강한 우리 몸. 건강한 우리 몸, 우리 몸은 우리 의학으로 지킨다. 남도 마실의 허임 건강대 광주 한방병원 임진웅 과장님 나와 계십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어제가 발명의 날이었대요. 그래서 이제 진료를 하시면서 네네. 이런 발명품 안 나오나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습니까요? 그 예전에 그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네. 공상과학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먼 미래에 이제 인류가 발전을 해서 그 큰 캡슐에 사람이 딱 들어가면 예.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질환 같은 것들을 아! 자동적으로 진단하고 예, 예. 치료까지 딱 맞추는 예. 그런 게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은 직업을 잃잖아요. 난 거기까지는 생각을 제가 못했네요. 실업자 되십니다. 네. 아, 그런 게 발명이 됐으면 네, 농담으로 하겠습니다. 취소. 네. 아니 근데 요새는 네. 뭐 혈압이나 맥박이나 이렇게 기계가 있잖아요. 네네. 이것도 발명품이면 발명품인데. 네네. 아니 근데 일리가 있네요. 맥 이거 고혈압이나 뭐 이것이 네. 아니고 맥을 딱 짚으면 어떤 어디가 비위가 약하고 간이 약하고 이런 거 쫙 나오면 네. 아 선생님의 직업이 위험합니다. 직업이 제가 위험하네요. 자 그래요. 이제 오늘은 후관절 증후군에 네. 대해서 알아봐요. 저 처음 들어봐요. 처음 선생님 들어보세요. 만나고 네. 처음 들어본 증후군 병명이 참 많습니다. 네, 이제 전체적으로 척추 관련된 좀 질환들 네. 좀 살펴보고 있는데 네. 이제 지난주에는 천장관절 증후군이라고 예. 해가지고 좀 비슷하게 증후군이라는 말이 들어있는 질환이 오늘 또 볼게. 그래서 이제 원인이 좀 불명확한 허리나 이제 골반 통증을 유발하는 질환군들을 이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오늘도 이어서 한번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네. 그러면 후관절 증후군은 짐작조차 안 되는데 어떤 증후군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희 척추뼈는 이제 블록처럼 하나씩 쌓아 올리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예, 이 그렇죠. 뼈들도 이제 움직이려면 서로 이제 붙어 있는 관절이 필요해요. 예. 근데 이제 위아래 척추뼈에 이어지는 관절을 후관절이라고 하는데 척추뼈 뒤쪽에 있어서 후관절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이 관절에 이제 염증이나 어떤 불안정성 등이 유발돼서 나타나는 질환들 후관절 증후군이라고 부르고 보통 이제 척추 퇴행성 변화로 나타나기 때문에 관절염의 어떤 일종이다라고 크게 보는 견해도 좀 있습니다. 이 뼈가 벽돌처럼 쭉 쌓아 올리는데 그 사이사이에 있는 관절, 네, 맞습니다. 관절에 염증이나 이런 게 생겼을 때 그래요. 이 질환으로 고생하셨거나 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자 샵 9930으로 문자 주세요. 이용료 있습니다. 그러면 원인은 뭡니까? 과다하게 써서 그럽니까? 네, 보통 대부분 그렇게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제 후관절 자체는 무릎이나 이제 어깨처럼 이렇게 움직임이 큰 관절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죠. 네, 우리가 이제 허리를 숙이거나 들 때 척추 전체적으로 좀 안정화시키고 그다음에 체중 부하를 좀 주변으로 좀 나눠주는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관절인데 사실 뭐 어떤 부분이 정확하게 원인이 된다라고 밝혀져 있지는 않지만 이제 다른 관절하고 마찬가지로 말씀하신 것처럼 오랜 기간 동안 많은 일을 하게 되거나 과도한 움직임 때문에 후관절 부분에 이제 염증이 생기게 되면 그 관절의 좀 안정성이 손상이 되면서 후관절 증후군이 발생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뭐 디스크나 다른 이름이 다르니까 네네. 그것의 원인도 다를 테고 네네. 그렇잖아요. 그러면 네. 증상도 좀 다르겠네요. 조금 다릅니다. 어떻게 달라요? 설명드리면 이제 묵직한 허리에 통증이 있는데 후관절 증후군이 유발된 부분에 조금 통증이 더 심한 경향이 있어요. 뭐 왼쪽이니 오른쪽이니 뭐 몇 번 척추니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후관절 주변 근육을 긴장 좀 유발되기 때문에 움직임이 조금 뻣뻣한 느낌이 들 수도 있고 움직임에 따라서 좀 증상이 더 악화되는 그런 증상도 있습니다. 그 선생님 네. 제가 이제 엊그제 네. 공연을 했는데 네. 후배가 네. 뭐 이렇게 움직이다가 해가지고 할 때 있잖아요. 삐끗. 네. 이것도 그러면 후관절 증후군에 속해요? 그게 이제 증상이 진행이 되면 후관절 증후군이 되는 거고 예, 처음에는 근육통으로 시작을 하는데 그게 이제 근육이 주변 후관절을 보호해주지 못하면 후관절에 염증이 발생하고 후관절 증후군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막 저희는 막 그랬거든요. 나이가 한참 이제 20대라 젊은 애가 이 스트레칭도 안 하고 아이고 잔소리만 했지 이런 증후군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아이고야 네. 갑자기 미안해지네요. 그래서 이게 진행이 되면은
후관절 주변에도 신경들이 좀 있는데 예. 이게 그 신경을 압박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음. 디스크나 뭐 그런 협착증처럼 예. 하지로 방사되는 통증이나 감각 이상도 같이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쪽으로도 갈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신기하네. 방금처럼 그런 욱 하는 어떤 허리 통증이 좀 지속되면은 네. 이제 보통 40대, 70대 이런 이제 노년층에서 흔히 발생하는데 네. 그때 되면은 이런 증후군들이 발생할 수도 있고 관절염하고 동반돼서 발생할 수도 있고 어떤 외상이나 질환이 있었을 경우에도 호발하는 것으로 좀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러면 허리 디스크하고는 네. 허리 디스크는 되게 이제 직접적인 치료가 필요하니까 네네. 이거하고 이 후관절 증후군하고 좀 차이점이 어떤 차이점이 있어요? 차이점 있죠. 이제 대부분은 후관절 증후군 자체는 허리 통증, 이제 만성화된 허리 통증을 주로 유발하는데 신경 증상을 유발할 수는 있지만 디스크만큼 굉장히 강한 통증이나 걸을 수 없을 만큼 강한 통증이나 뭐 감각 이상 이런 것들이 심하진 않아요. 네. 심하진 않고 상대적으로 좀 증상이 약한 편이고 목에서는 후관절 증후군 때문에 신경 증상이 거의 없다고 봐도 될 정도인데 허리는 좀 있을 수는 있는데 그 방사통 자체가 이제 골반이나 뭐 허벅지 정도까지는 이어질 수는 있어도 무릎 아래까지는 잘 이어지지 않는다고 그렇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허리 디스크가 아프면 다리 네. 밑으로 쫙 네, 발끝까지 발끝까지. 네. 가는데 네. 무릎 아래쪽으로는 또 안 가요. 그럼 목 쪽도 거의 없어요. 네, 목 쪽은 이제 목 가벼운 통증이나 음. 지속적인 통증이나 움직임 제한이나 이런 네. 정도를 좀 발생할 수가 있는데 신경 증상을 유발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경 증상으로 오는 것이 후관절 증후군. 네. 자, 그러면 어떻게 또 진단하고 치료하고 예방해야 되는지는 음악 듣고 와서 이야기 나눌게요. 놀이터의 한박 웃음으로 걷다 뛰다 그리고 듣겠습니다. 놀이터의 한박 웃음으로 걷다 뛰다 그리고 듣고 왔습니다. 이 김장할 때라든지 네네. 김장 뭐 그 양념장 이렇게 막 네네. 한번 저은 적 있는데 네. 허리가 진짜 끊어질 것 같은 거예요. 네네. 예, 그런 것도 이거에 해당됩니까? 네, 그렇게 유발할 수가 있는데 아. 엊그저께 한 분 그렇게 오신 분이 있으셨어요. 김장하다가 네. 아예 그 열무김치를 이렇게 네. 하다가 하셔가지고 도저히 허리를 못 움직이겠다. 오. 근데 오늘도 그걸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네. 절대 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진짜 김치담글 이런 거 네. 이게 한 이렇게 구부린 네, 자세에서 계속, 계속 네. 뭔가를 해야 될 때 네. 그래요. 신경 증상까지는 아닌데 진짜 허리 아플 때 있잖아요. 그러면 진단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그런 증상이 유사한 질환이 뭐 지금까지 봤었던 뭐 협착증이나 디스크나 정방전이증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어가지고 이를 감별하기 위한 진단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증후군이라고 부르는 이유도 네. 그런 이유 중에 하나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엑스레이나 CT나 MRI 어떤 촬영 등을 통해서 이런 질환들을 감별을 해야 되고 후관절 부위 이상도 이제 이런 영상 촬영을 통해서 좀 감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때 이제 후관절 부분의 어떤 관절 변형이나 염증 등이 관찰이 되고 지금 증상과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다면은 후관절 증후군으로 진단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관절 변형까지도 올 수 있구나. 네네. 근데 왜 그 김장하고 나면 네. 한 일주일 좀 쉬면 낫겠지 하고 미뤄두다가 네. 또 이렇게 좀 증상이 악화되는 경우도 네. 있겠네요. 그게 한 5년, 10년 후에 이제 좀 치료가 안 되는 통증으로 오메 그렇게 발전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시비 보면 안 돼요. 음. 그러면 치료를 어떻게 합니까? 치료는 이제 기본적으로 약물 치료, 뭐 물리 치료 이렇게 보존적인 치료 호전을 보이는데 이제 사실 관절에서부터 통증이 이제 비롯된 거기 때문에 심한 경우는 잘 치료가 안 되면 문제가 되는 관절에 직접 주사 치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게 더 넘어서 관절 변형이 좀 심하게 일어났거나 아니면 신경 증상이 같이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디스크나 협착증이 같이 병행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감별을 해서 수술이 필요한 경우면 수술도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한의학에서는 어떻게 치료를 해요? 네, 한방에서도 거의 비슷하게 접근을 하는데 이제 그 후관절 증후군이 유발되는 그 관절 주변의 어떤 근육 긴장을 좀 해결을 해야 돼서 그 주변에 이제 경혈에 침을 놓고 해당 관절에는 이제 약진 치료도 같이 하고 그리고 뭐 이제 어떤 부항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변 근육의 긴장을 좀 이완을 하는 방식으로 어떤 통증을 좀 덜 유발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방법으로 좀 치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그런 기계 있으면 좋겠어요. 딱 붙여놓으면 막 지압이 요새 많이 나오긴 하는데 네네네. 한의학에서 하는 치료법 같은 거 침이 좀 탁 들어간다거나
아 그러면 또 선생님 일이 좀 줄어들고 그렇네요. 아닌 걸로. 그러면 지압법 같은 거 있어요? 선생님 그거 가르쳐주니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오늘도 하나 좀 소개를 해드리면 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방문에 치료받는 상황이 아니신 분들이 되게 네, 많잖아요. 그쵸. 그런 분들 이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지압법이 있는데 네. 이제 이런 증상이 좀 유발되시는 분들은 그 후관절에 이제 보통 우리 척추 가운데에서 네. 자기 엄지만큼 정도 살짝 옆으로 있거든요. 이게 사람마다 조금씩 다 다를 수 엄지의 있어요. 두께만큼? 네, 엄지 네네, 두께만큼 두께만큼. 살짝 옆으로 옆으로. 있는데 그 부위를 이제 아픈 부위를 이제 목이나 허리에서부터 위에서부터 쭉쭉 내려오다 네. 보면 좀 많이 그냥 살짝만 눌렀는데도 다르다. 이런 여기 좀 많이 아픈데 이런 느낌이 드는 부분이 있어요. 네. 이제 그 부분을 이제 눌러주거나 음. 아니면 이 주먹을 두드려주거나 이렇게 해서 통증을 좀 완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또 극단 다른 후배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데 네. 저는 이제 몸을 쓰다 보니까 네네네. 근데 그 친구는 이렇게 악력이 좋아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네. 세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하면 다들 네. 비명 소리도 못 지를 정도로 뭐 이러거든요. 이렇게 세게 누르는 게 네네. 좋아요? 아니면 가볍게 누르는 게 좋아요? 그 가볍게와 세게 한 사이 정도. 중간 정도. 어렵다. 그래서 이게 네. 조금 경험이 좀 필요하고 네. 손에 익으신 분들한테 하는 게 제일 좋긴 한데 아, 세게 누르시면은 오히려 그 통증 때문에 더 불편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것보다는 좀 약하게. 근데 아. 가볍게 누르면 사실 효과는 없긴 효과는 하죠. 없고. 예, 예. 그래갖고 뭐 아프다 그 친구 앞에서는 아프다 소리 안 하거든요. 이리 와 해가지고 꾹 네. 누르면 진짜 비명도 안 져. 음, 근데 그 중간 정도로 네네. 해야지 너무 예, 과하게. 그거는 또 하는 것도. 고문입니다. 맞아요. 다 도망가거든요. 뭐 선배 오면 소용없습니다. 그 친구한테 걸렸다 하면 막 이러는데 그러면 이 예방법이나 운동법도 또 네, 알려주시면. 있습니다. 네. 이제 예방 자체는 후관절이 무리가 가지 않게 올바른 자세를 자세.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네. 올바른 자세가 제일 중요하죠. 네, 이제 후관절이 손상되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이제 무거운 물건을 지속적으로 들거나 허리를 계속 굽히고 있거나 뭐 이런 건데 항상 무거운 물건 들 때는 허리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물건을 가까이 붙여서 다리와 허리 힘을 같이 써서 들 수 있게 하는 그런 동작이 중요하고 항상 운동을 시작하기 전이나 뭐 일하기 전에 네. 가벼운 스트레칭 지금까지 이제 한 번 했었던 운동법들 네네. 가볍게 한번 시행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음. 그거에 더불어서 이제 규칙적으로 뭐 유산소 운동 같은 걸 해줄 수 네. 있으면은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오늘도 이제 운동법 하나 이제 좀 소개를 드리면 예. 스트레칭 중에 하나로 이제 요방형근 스트레칭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요방형근. 네. 좀 어려운데 요방형근은 이제 골반하고 허리의 힘을 이제 유지하게 해주는 이제 그 관절 사이에 이제 유지하게 해주는 큰 근육 중에 하나인데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먼저 도구가 없이 하는 방법을 먼저 설명을 네. 드리면 옆으로 일단 누운 상태에서 옆으로 누워요? 네 밑에 다리를 아래쪽에 있는 다리를 살짝 구부리고 그리고 중심을 이제 잡고 이제 다음 이제 위로 올라온 다리를 옆으로 올렸다가 내렸다가 위로 이제 올렸다가 내렸다가 위로 하시는 올렸다가 거죠. 내렸다가. 네네. 아, 이거 왜 TV 보면서 네. 이 네네. 운동하면 허리살 빠져요 하는 그 자세요. 그 자세입니다. 네. 그러면 이 누워 있는 쪽 네. 오른쪽으로 누웠으면 오른팔, 왼쪽으로 누웠으면 왼팔은 네. 어떻게 해야 돼요? 네, 그냥 머리 그냥 편하게 두시면 됩니다. 편하게 그 이렇게. 중심이 흐트러지지 않게끔. 벤다든지 네네. 쭉 뻗는다든지. 네네. 아, 그래서 다리를 올렸다 내렸다. 네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처음 어렵더라고 해보니까 근데 이제 차츰차츰 이렇게 좀 어려웠어요. 저 이거 엄청 잘하잖아요. 아, 90도로 막 올리면서. 어쩌다 잘한 거 나왔네요 하나. 참 운동법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반대쪽으로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이제 두 번째 도구가 있을 때 하시는 네. 방법인데 마사지 볼 같은 어떤 야구공도 되고 마사지 네. 볼 같은 도구가 있으면 허리 가운데에서 옆으로 이제 손을 좀 만지면서 움직이면 갈비뼈 아래쪽으로 좀 단단한 느낌이 사라지는 부분이 있어요. 좀 갈비뼈 아래쪽이요? 네, 갈비뼈 아래쪽인데 척추 가운데서부터 옆으로 좀 오면, 그러니까 좀 보면 배가 시작되는 부분, 배가? 네, 앞쪽에 배 옆쪽. 앞쪽을 말하는 거죠? 옆 뒤쪽으로 뒤쪽에 네. 배가 시작되는 부분. 뱃살이 예, 만져지는 부분, 예. 거기하고 좀 단단한 사이가 있는데 그 부분을 이제 마사지 볼 놓고 가볍게 누워서 이렇게 밀어주면 그쪽 요방한근 스트레칭이 좀 되는 그런 운동법이 있습니다. 그 폼 롤러 있잖아요. 네. 그걸 이렇게 막 해도
좋을까요? 폼롤러는 그 유방암근 자체를 자극해주지는 좀 못해요. 허리를 전반적으로 이렇게 눌러줄 수는 있는데 그 운동법도 좋긴 합니다. 근데 이제 유방암근 스트레칭을 하려면 마사지 볼 같은 작은 도구가 있어야 네, 그 네. 근육을 좀 자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런 후관절 증후군 증상이 좀 비슷하시거나 아니면 평소에 허리 안 좋으셨다는 분들도 같이 시행해 보면 좋은 운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이제 뭐 이렇게 집에 왔다 갔다 하다 보면 택배 기사님들 네. 물건이 얼마나 무거워요. 네, 막 네. 물, 막 무거운 세제. 네. 이 우리 기사님들이 진짜 우리 생활을 윤택하게 해주시는데 네. 이 스트레칭 이게 꼭 하셔야 되겠네요. 필요합니다. 그래요. 얼마나 매일매일 이렇게 무거운 짐을 들어서 날려다 주신게요. 늘 기사님들한테 감사의 마음 갖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임진웅 선생님도 택배 좀 많이 시키시나 봐요. 아, 네, 조금. 네, 그래요. 저희 생활에 큰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기사님들 고맙습니다. 자, 오늘은 후관절 증후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냥 뭐 며칠 있으면 낫겠지 했더니 그것이 아니네요. 아닙니다. 네. 잘 풀어주는 게 중요하네요. 그래요. 또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나 요새 어디가 안 좋은데 이게 왜 그러는 거고 치료 예방법은 없나요? 이런 문자 언제든지 보내주시면 우리 임진웅 과장님께서 아주 개안하게 정답을 알려주실 겁니다. 오늘 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구강놀이의 쾌진한 칭칭 들으면서 보내드리랍니다. 사배 가시오. 네.